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세균 총리 후보가 지명되면서 이낙연 총리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립니다. 내년 총선 민주당에서 적극적인 역할로 유력 대선 주자로서 입지를 굳힐지 주목됩니다. 내년 총선 입후보 예정자들이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전국 최초의 노사 상생형 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노동계가 더 이상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며 오는 26일 기공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2023년까지 전기 자동차와 충전소 보급이 대폭 확대됩니다. 정세균 총리 후보가 지명이 되면서 이낙연 총리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이 통과되면 민주당으로 복귀를 해서 내년 총선을 위해 뛰겠지만 유력한 대선 주자로 부상했다는 점에서 특히 호남의 관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김철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호남 총리를 공약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날 이낙연 전남도지사를 총리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우리 이 후보자님 지명은 호남 인재 발탁을 통한 균형 인사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2년 7개월 역대 최장수 기록을 날마다 새로 쓰고 있는 이 총리를 대신할 후임 총리 후보를 지명하면서 대통령은 아쉽지만 놓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님이 내각을 떠나는 것이 저로서는 매우 아쉽지만 국민들로부터 폭넓은 신망을 받고 있는 만큼 이제 자신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놓아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국민들의 폭넓은 신망, 자신의 정치 이런 표현들은 다분히 대권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총리는 4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전남도지사에 당선됐지만 총리가 되기 전까지는 대선 후보급으로까지 평가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무총리를 지내면서 잇따른 사이다 발언으로 대중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총리가 모든 국정을 통할 운영하는 분인데 어떻게 그 검찰, 법무부가 하는 일을 그대로 놔둡니까? 검찰이 하는 일에 총리가 관여했다 그러면 칭찬했을까요? 대통령을 도와 내각을 총괄하며 대선 주자급으로 성장했고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여야를 통틀어 대선 후보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총리는 총리직에서 물러나면 민주당으로 복귀해 총선에 뛰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몸집이 커진 만큼 이전에 전남 지역구보다는 정세균 후보의 지역구인 서울 종로에 출마해 야당의 거물급 인사와 맞붙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지역구 출마보다는 비례대표 후보로 나서 전국의 선거를 지원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이 총리가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이끌어낸다면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는 더 탄탄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무총리직에서 물러나면 대중들의 관심과 지지도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대권 가도를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내년 4월 15일에 실시되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총선 출마 예정자들은 앞다퉈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을 넉 달가량 앞둔 가운데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마련된 예비 후보 접수 창구에는 첫날부터 출마 예정자들의 방문이 이어졌습니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들은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고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릴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참신함과 패기로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열심히 발로 뛰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을 마친 예비 후보들은 기호와 이름이 새겨진 복장을 갖추고 곧바로 선거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지역 유권자를 직접 만나서 선거용 명함을 나눠주며 얼굴을 알리고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차량 통행이 많은 큰 도로나 교차로 빌딩에는 예비 후보들이 일찌감치 사무실을 선점해 문을 열었습니다. 지역의 골목에서 그리고 상가에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그들의 뜻이 정치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가 선거법 개정을 마무리하지 못해 여전히 선거구 획정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광주 전남 지역 선거구에 큰 변화가 없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면서 예비 후보들은 지역구에서 소신껏 선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예비후보 등록 첫날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42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어제 비가 지나고 나서 기온이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오늘 아침 광주의 기온은 4.8도로 시작해 한낮 기온은 8도 안팎으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아직 아침 기온은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도는 수준인데요. 내일이면 기온이 더 낮아집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권으로 낮아지겠고요. 한낮 기온도 7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낮아지면서 예년 이맘때 수준의 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비가 지나고 난 후 나름 맑게 개었습니다. 현재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날 자체는 무난하겠습니다만 바람은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이 예상되면서 도서 지역에서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서해 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의 기본 전제는 노사 상생입니다. 그런데 이 전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노동계가 더 이상은 들러리 서지 않겠다며 다음 주로 예정된 공장 기공식에도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난달 진행된 주식회사 광주 글로벌모터스 사무실 개소식에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 글로벌모터스 대표이사가 참여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 워크숍에도 노동계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로 예정된 광주 글로벌모터스 기공식에도 역시 노동계는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말뿐인 노사 상생형 일자리에 들러리를 설 수 없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지난 9월 광주 글로벌모터스와 광주시 측에 시민 자문위 구성과 노동이사제 도입 등 4가지 조건을 수용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사 상생이라는 당초 취지가 위협받는다는 노동계 주장에 대해 광주시는 법인이 출범한 만큼 노동계 요구사항은 이제 법인이 풀어야 할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노동계가 이탈하게 되면 노사 갈등 조정과 협정서 이행 여부 감독 등 역할 수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독자와 법인이니까 거기에서 운영 문제를 알아서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강주시가 노사 상생형 일자리, 강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기본에 대한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에 대해 아직까지는 노동계와 구체적으로 협상을 진행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사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물갈이 그때 연구한 거 저는 알고 있고요. 계속 대화의 접점을 찾도록 해야죠. 노동계와 광주시의 관계가 삐걱거리면서 전국 최초의 노사민정 상생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에도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전라남도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2023년까지 전기 자동차 충전소 보급을 대폭 확대합니다. 전라남도는 전기 자동차 구매 시 보조금을 시군비 10%에서 20%로 확대하고 내년부터 도 자체 사업으로 한 대당 보조금 360만 원을, 전기 충전소 보급에는 12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3년까지 현재 2,500대 수준인 전기 자동차를 3만 대 수준으로 2,000곳에 불과한 전기 충전소는 6,500곳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어제 저녁 9시 10분쯤 광주시 남구 월산동의 한 도로에서 61살 A씨가 몰던 차가 22살 B씨가 몰던 차를 들이받은 뒤 갓길에 있는 상가로 돌진했는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추돌 사고를 낸 A씨가 사고 직후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핸들을 꺾어 상가로 돌진했을 가능성을 두고 사고 차량 운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업주에게 45억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유흥업소 업주 52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의 집행을 5년 유예하고 벌금 4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광주시 치평동에서 유흥음주점 등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 43억 4천여만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차량 통행이 많은 왕복 8차선 간선도로에 횡단보도 설치가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차량들이 가속을 하는 언덕 구간에 설치되는 것이어서 신축 아파트를 위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일고 있는데요.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시의 왕복 8차선 100년대로 하루 만여 대의 차량이 통과하는 목포 시내 주요 간선도로로 언덕 구간이어서 제한속도 60km를 넘어 과속하는 차량이 많습니다. 최근 도로를 따라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육교가 철거되고 대신 횡단보도가 놓이고 있습니다. 근처 협의할 때 그 철거구역이 나왔고 저희들 목포 시도 지금 현재 육교 부분을 철거를 지금 하고 있는 시기거든요. 문제는 도로의 횡단보도 위치. 신축 아파트 출입문과 일직선으로 횡단보도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오르막 차로에서는 300m 전방에서 횡단보도 대신 신호등만 간신히 보입니다. 언덕을 오르는 차량들은 가속하는 구간이고 반대 차선에서는 정상을 지나 내리막 구간에 걸려 속도를 줄이지 못합니다. 불과 20m 앞에서야 횡단보도를 지나는 사람이 발견돼 사고 우려가 높습니다. 근데 나 거기서 나도 안전사고가 뭐 났어요. 앞차가 이제 저기서 신호가 이렇게 쫙 밀려갖고 능선에서 딱 서니까 나도 이제 모르고 그냥 막 가다가 거기서 급정거를 하니까. 신축 아파트에서는 건축 과정에서 육교 철거를 요구했고 횡단보도는 건너편 아파트 대표회에서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목포경찰서 교통안전심의회는 사고 위험성을 검토하고 차량 속도 제한을 위해 과속 카메라를 설치했지만 4차로 가운데 2개 차로만 단속할 수 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경찰은 횡단보도 설치에 대한 재심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광주예술고등학교의 내신 성적 산출 방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예고는 음악과 미술 등 5개 학과를 합쳐 내신 성적을 매기는 통합 산출 방식을 2년 반 만에 백지화하고 내년부터는 학과별로 내신 성적을 분리 산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학부모들은 올해부터 분리 산출이 가능했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미 분리 산출을 하고 있다며 현재 1학년 학생들에게도 소급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주 민간공원 사업 특혜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이정삼 광주시 전 환경생태국장에 대한 보석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법 박남준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 누설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국장의 보석 청구를 검토한 결과 증거를 인멸했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이 전 국장은 법원에 지난달 1일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데 이어 이번 보석 청구도 기각됐습니다. 총선에 앞서 당장 다음 달에는 이른바 농민 대통령을 뽑는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치러집니다. 내일부터 공식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데 전남 지역 출마 예정자들도 새롭게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조합원 250만 명을 대표하는 농협중앙회장 선거일이 다음 달 31일로 확정됐습니다. 모든 조합장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내용의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결국 이번 선거도 대의원 290여 명이 투표하는 간선제로 치러집니다. 출마 예정자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전국적으로 10명 안팎. 이 가운데 전남 지역에서는 올해 3선에 성공하며 전국 최대 규모의 순천 농협을 이끌고 있는 강성채 조합장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더 큰 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에도 알고 지역 농협도 알고 큰 조합 잘 운영했고 여기에 미국 종합처리장 전국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오선의 문병환 보성농협 조합장도 출판 기념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뛰어듭니다. 순수한 농업인 출신이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농업인들에게 좀 돌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부터는 예비 후보자 제도가 도입돼 선거운동 기간이 한 달가량 늘었습니다. 다만 직전 중앙회장 선거 당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경기도의 이성희 조합장을 포함해 중량감 있는 인사들의 출마가 예정된 데다 경북 등 일부 지역의 대의원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전남 지역 출마자들의 부담은 만만치 않습니다. 이 때문에 강성채, 문병환 조합장 양측은 후보 단일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없는 상황.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른 대책 등 농업 분야의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다시 한번 전남에서 농협의 수장이 선출될 수 있을지 농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이 내년 21대 총선에서 나주 화순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회장은 그동안 농협의 힘만으로는 산적한 농촌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절감했다며 농업 전문가로서 농업의 위기 극복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성정치에 때묻지 않은 정치 신인의 열정으로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우섭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변인이 내년 총선에서 광주 북구 갑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조우섭 전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킬 광주의 힘으로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균형 잡힌 대한민국,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대변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제1호 법안으로 상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중당이 내년 총선에서 광주 지역에 2명의 후보를 내기로 했습니다. 민중당 광주시당은 광주 북구 을의 윤민호 시당위원장과 광산갑의 정희성 당 공동대표가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중당은 21대 총선에서 1% 기득권 세력의 협박에 겁먹지 않고 불평등 세상을 갈아엎는 혁명의 문을 광주 시민과 함께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온정을 나누는 빨간 냄비, 이 구세군 자선 냄비 모금이 광주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웃을 돕는 데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성금을 내면 어떻게 활용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구세군 전라지방 본영 홍찬호 사관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모금의 손길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가 않았죠. 어떻게 네네. 온정의 손길이 잘 이어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희도 이제 실시를 하면서 조금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91년 동안 거리에서 모금을 하다 보니 시민들이 이제 겨울이면 딸랑딸랑 빨간 자선 냄비 구세군이 설치되었다는 것을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아이들까지 엄마 손을 붙잡고 모금통에 모금을 넣는 것을 보면서 우리 시민들이 따뜻한 정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올해 광주 전남의 모금 목표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이 본부 차원에서 그 한 분 한 분의 그 손길 감사하는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모금 목표액을 별도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나 광주 지역에 이제 저희들이 세 군데에서 모금을 하는데요. 개별적으로 그 광주 버스 터미널 안에서는 약 750만 원, 그리고 광주 충장로 우체국 앞에서는 600만 원, 그리고 충장로 메가박스 옆에서 모금하는 곳에는 700만 원 정도 이렇게 모금 목표액을 개별적으로 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렇게 내가 낸 성금이 어떻게 어디에 쓰이는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거리에서 그 집중 모금을 통해서 모금이 이제 본부로 모아지면은 행정안전부의 그 지도 감독을 통해서 7개 영역으로 나누어져서 모금을 이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 그다음에 소수자들, 그다음에 다문화 여성들, 그리고 북한 회외, 기타 등등 이렇게 7개 영역으로 나누어져서 저희들이 이제 배분하는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도 감독을 받고 있고요, 국가로부터. 그리고 자체적으로 감사를 지금 받았고, 그다음 자선냄비 본부에서 사이트를 통해서 모금액과 그다음에 집행 과정을 투명성을 높이는 그 사이트를 열어서 항상 시민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오픈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네네. 성금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자선냄비 측에서는 어떤 부분에 가장 신경을 쓰고 계실까요? 그래서 본부 차원에서 집계 그 개수 요원들 특별히 외부에서 이렇게 모집을 하고요. 그다음에 CCTV 외부 업체, 그다음에 용역을 통해서 모든 모아진 성금을 바로 이제 이렇게 운송하고
그다음에 집계 개수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외부에서 이렇게 모아서 외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광주 전남에서는 그럼 어디서 이 구세군 냄비를 만날 수 있는 건가요? 예. 지금 강주에서는 버스터미널 안에서 지금 모금을 하고 있고요. 12월 5일부터요. 그리고 강주 충장로 우체국 앞에서 13일부터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장로 메가박스 이 세 곳에서 집중 거리 모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네, 구세군 전라지방본영 홍찬호 사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1억 원 이상 기부를 약정한 장하영 씨에게 아너소사이어티 인증패를 전달하고 앞으로도 기부 문화 확산에 주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너소사이어티는 5년 내에 1억 원 이상을 기부 또는 약정하는 개인 고액 기부자들의 모임으로 광주에서는 현재까지 101명이 가입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광주지검이 금품과 거짓말, 불법 선전 등을 3대 주요 선거 범죄로 삼고 중점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선관위, 경찰청 관계자들과 대책회의를 갖고 이 같은 3대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내년 10월 15일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추진한 학교 친일잔재 청산 1차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친일잔재 청산 1차 작업에서는 학교 성물 16곳에 친일잔재임을 확인하는 안내문을 설치했고 친일 음악가가 제작한 교가를 사용하고 있는 14개 학교의 예산을 지원해 교가를 새로 제작하도록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전수조사를 벌여 도내 169개 학교에서 일제양식의 각종 성물과 교표, 친일 음악가 작곡 교가, 일제식 용어가 포함된 학생 생활 규정 등 총 175건의 친일 잔재를 확인했습니다. 5.18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홍보 영상이 뮤직비디오 형식으로 제작됩니다. 주제는 쇼미더트루스, 진실을 깨우치는 낯선 울림으로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컨텐츠에 대응하고 젊은 세대들에게도 친근하게 다가서기 위한 건데요. 지역 출신 래퍼와 함께 오늘부터 주요 5월 사적지에서 촬영해 연말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비 등으로 100여만 원을 모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 눈길을 끕니다. 조선대학교 4학년 재학생이자 ROTC 생도인 이재희, 배인혜 씨는 장교로 임관받기 전 국가와 사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다는데요. 앞으로도 틈틈이 주변을 살피고 어려운 분들과 나누며 살아가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완벽한 이상향, 유토피아에 대해 박사 논문을 발표하고 직접 그림으로도 그려내는 문영선 작가의 개인전 유토피아 이미지가 24일까지 예술공간 집에서 열립니다. 비현실적이면서도 현실에 있을 법한 유토피아의 모습들을 관객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나 자신에게 따뜻한 선물을 전달하자는 의미의 기획 판매 전시가 갤러리 해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사진 공예 연말 선물전 윈터인데요. 광주 공예 작가들과 사진 작가들 18명의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는 리스 만들기도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 계림동 남양철물 이재진 씨가 100만 원, 광산구 어깨동무 지역아동센터 22만 6,700원, 장흥군 용산면 상발마을 주민들이 23만 원, 좋은공영건설 대표 정동범 씨가 20만 원, 화순군 능주면 전주광고에서 10만 원, 만인 1, 2 주민들이 18만 원, 정남리 주민들이 10만 원, 남정 1, 2 주민들이 22만 원, 새마을 분여회가 10만 원, 능주 왕겨에서 5만 원,
감초건강원에서 5만 원, 이치과에서 5만 원 보내주셨고요. 조화 미용실에서 10만 원, 양지식당에서 10만 원, 황토와 참숯 20만 원, 옥경식품에서 10만 원, 금창산업 20만 원, 능주 1급 정비공업사 10만 원, 동남카센터에서 30만 원, 화순 종합상사에서 3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